이 사진은 제가 재작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를 가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잠깐 이 과학 인턴십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학 인턴십을 하고 이때도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턴십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영접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기술의 흐름을 알며 정말 그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나의 언약적 한으로 붙잡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임마누엘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신 주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온 성도가 24 제자로 세워지는 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5의 그 응답 속에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미디어 지능화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다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바꾸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서 선임연구원으로 2015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인공지능에도 그 중에서 이제 미디어라는 분야에 접목해서 이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제 전시에 나간 그림인데요. 그 스포츠 뉴스, 야구나 뭐 축구, 농구 같은 그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딱 이벤트 단위로 아주 보기 좋은 장면들만 골라 모아서 AI가 스스로 편집하고 이렇게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술일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영상 검색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쉬운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제 강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AI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은 그 AI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하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 5페이지 정도는 한 초등학생은 약간 이해하기 어렵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표입니다. AI는 무엇입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인공적인 지능. 그래서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지능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를 들 수가 있죠. 이 알파고 때문에 한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특히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과제들이, 연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면은 어르신분들은 게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 게임에 탑재되는 것들도 사실 인공지능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준의 차이가 조금은 나겠죠.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 있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셋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큰 범주에서는 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을 모사하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인풋을 넣으면은 그냥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한다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더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 이제 딥러닝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알아볼 텐데요. 이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인간의 뇌의 구조를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학습을 하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모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컴퓨터가 지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계속 쉽다 그러는데, 네,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마어마한 신체에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 과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뇌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의 어떤 그런 학습 과정들을 이렇게 모방한 건데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섭리인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이렇게 신비하고 너무나 굉장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이제 우리의 신경망을 타고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신경망을 이제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조그만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고 그 신호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예수는의 음성이 나의 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뇌 속에서 예수는이라는 단어가 인식이 되고, 예수는에 대한 그런 관념적인 것들이 우리 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념적인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 빠릅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컴퓨터한테 모방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모방이 진척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처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인공지능 시대를 현재 맞이한 여러분들의 그 현 기술의 주소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간단한 기계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토마토랑 체리를 분류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칩시다. 굉장히 쉽겠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토마토의 어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줄기나 이런 것들의 종류, 아니면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쉽게 어떤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학습,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것도 기존에 우리가 접해왔던 인공지능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소리예요. 딥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엄청 많은 수의 토마토와 또 체리를 준비를 하고, 그거를 알아서 분류하게, 이렇게 토마토로 분류하고 체리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어떤 게 들어가든 토마토는 토마토로 가고 체리는 체리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인간은 그냥 아주 그냥 감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는 그동안 구현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하드웨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약간 예제를 바꿔서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여기에 이제 숫자를 인식하는 거를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이제 숫자를 썼는데 9라는 숫자를 저마다 다르게 쓰고 있죠.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금방 알아먹죠. 이게 9고 얘가 9고 이게 9라는 거를.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게 될까요? 사실 이 컴퓨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9라는 이런 형태가 저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딱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확도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는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중에 이제 딥러닝이 이러한 어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알고리즘으로 제한이 되었고, 덕분에 이제 거의 인간만큼이나 아니면은 어쩌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그런 인식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어렵다고 이제 설명드린 슬라이드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9라는 어떤 숫자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해놓고서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주면은 어떤 게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얘는 2고 지금 9를 넣었는데 2를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틀렸어. 다시 한번 해봐. 또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얘를 예측했으면은 이것도 틀렸어. 다시 예측해봐. 이제 9를 맞췄다. 그러면은 잘했어. 이게 9야. 이거를 계속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 숫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지금은 얘를 숫자로 들었지만 이 숫자가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했을 때 그 결과가 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원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인간의 뇌의 학습 과정을 단순히 조금 모방한 것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이제 좀 현재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있고 어떻게 시대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와 달리 조금 약간 복잡한 인공신경망인데, 이 모델은 사람 얼굴과 고양이 얼굴을 구분하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엄청 많이 집어넣으면 알려주는 거죠, 컴퓨터한테. 이게 다 사람 얼굴이고 얘가 눈이고 코고 입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게 되면은 학습 모델이 생성이 되고, 이 컴퓨터는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사람 얼굴이 어딘지를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주어지면은 고양이 얼굴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지만 컴퓨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서 조금만 변형을 가해지면은 아주 새로운 고양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 얼굴 모델에 조금 변형을 가해주면은 어떤 새로운 얼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딥러닝 기술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고, 이러한 기술들이 엄청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게 어떤 물체인지 검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실제 그 미스터 빈이란 영화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보면은 버스도 나오고 사람 나오고 저 네모난 이제 박스가 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꽤 검출이 잘 되죠. 사람도 검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넥타이도 잠깐 검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액션캠인데 어떤 셀룰로폰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컴퓨터가 상당히 인간처럼 저기 사람이 있다, 저기에 차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확도가 점점점 높아져서 상당한 정확도의 수준으로 지금은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고 더 성숙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AI 자율주행차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식별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영상은 지금 테슬라 3가 모델 3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엄청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이제 IC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간 것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엄청 편리한 기능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km 전부터 들어가려고 계속 지금 이 운전자는 전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 주위에 차가 오는지, 주위에 이제 영상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딱 감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빨간색 차 때문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는 것을 멈추고 기다린 거예요. 상당히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식별 기술은 드론과 접목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These guys would tell you that it's a fully autonomous flying camera that's built around the most advanced tracking and navigation system ever. 이 드론 안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영상을 획득해서 이렇게 산 속에 정말 장애물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피해가지고 그 주인을 잘 따라가는 트래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So that you can get awesome 4K footage of the cool stuff that you like to do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hitting obstacles or crashing or, you know, flying it at all. Yeah, did we mention that it's a flying robot? 자, 저 드론이 바로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식별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샵 있죠, 무인 쇼핑. 이런 것들도 이런 식별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고도가 됐고 조만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러한 유형의 무인 가게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샵에 들어가면은 위에 있는 카메라가 이 사람이 들어온지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 식별을 하고 알아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런 기술을 만들었었고 지금 보시는 기술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요번에 만든 기술입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다해서 최신 기술만 갖고 왔어요.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무슨 양심 가게 그런 게 아니라 점원 같은 것들이 없어도 알아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그 페이 시스템과 연결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더 이상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없어도 되겠죠. 이러한 AI가 가져다줄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CEC쇼라고 매년 1월 초에 이제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쇼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집사 같은 개념입니다. Hi, Bali. 스마트홈이라서 알아서 연계가 되고요. 커튼도 치고 이렇게 주인님이 운동할 때도 그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고 이 거울에 비춰줄 필요가 있겠군. Goodbye, Bali. 거의 애완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 애완동물은 있습니다. 저기에 애완동물을 위한 그런 좀 감성적인 서비스도 여러 인식 기술을 이용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갖고 싶으시죠? 이렇게 강아지 낮잠 자는 시간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작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이런 시험만 한 상태고 실제 팔지는 않고 있어요. 조만간 근데 팔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역으로 식별 말고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I를 이용한 생성 기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다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 인물입니다. 하지만 꽤나 사람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좀 약간 미세한 스타일 변형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의 얼굴을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계속 쓰면서 세미하게 이렇게 바뀌는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자연스럽고 실제 인물 같습니다.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도 아니면은 집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차 어떤 집이 아니라 컴퓨터가 생성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차 모양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은 작년에 이제 공개된 기술인데요. 아직까지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딱 정해진 정지 영상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 구현이 된 거고, 또 해상도 또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팔레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돌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돌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붓펜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끔 약간 변형을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이제 대략적인 큰 구조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겨울 분위기 날 수도 있고 가을 분위기 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AI 그림 그리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 사람 얼굴을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원래 그 소스입니다. 소스 인풋이고 입력값이고, 그 입력값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AI가 생성한 얼굴의 모습입니다. 방금 봤던 거는 정지 이미지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남자에서 여자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같은 것은 그대로 따오고 전반적인 외모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얼굴 합성 기술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사용해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요. 이 남자가 저 방금 여자였잖아요. 이 여자의 모습이랑 합성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굉장히 사실 이 남자가 이 수염이 있어서 그렇지 좀 얼굴 부분 빼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진보를 했어요.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난주 CE쇼에서 공개한 가상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중에 어떤 게 가상인간일까요? 이 중에 한 명만 진짜 인간입니다. 나머지 7명은 AI가 생성해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AI에서 만든 가상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리나 OK 구글 같은 그런 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서와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교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영상 통화 같은 걸 하면서 교류할 수 있게끔 그런 아바타 같은 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요 리포터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 인물입니다. 상당히 자연스럽죠? 딱 고정된 얼굴 이미지에서 확연하게 그 기술의 진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또 얘기했듯이 AI를 통해서 음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AI가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의 여러 가지 장르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이런 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 줄 테니 이거를 얼마 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작곡가, 인간 편곡가 이런
직업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를 한 거죠. 이런 음악보다 약간 어려운 게 이제 사람의 음성입니다. 가수가 이제 노래를 할 때 그것도 AI를 통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어떤 가수가 A, B, C, D라는 노래를 불렀으면은 그거를 학습을 시키고 F라는 노래를 한번 이 가수는 실제로 부른 적이 없는데 F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 AI를 통해서 한번 불러보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AI가 만든 노래하는 AI입니다. 약간 어색한 게 있죠? 이건 반주 없이 한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오늘을만 지워버리면 네, 사람이 부른 것 같네요. 아무 말도 못 들은 걸로 요거는 실제 사람이 부른 겁니다. 아무 일도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는 걸로 이 실제 부른 거는 학습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답을 모르고 있는 건데 나름 비슷하게 부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춤까지 출 수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그런 댄스 모션 같은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또 그 가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사와 음이 어떤 리듬에 맞는 어떤 춤 동작을 AI를 통해서 한번 제너레이션 해본 거예요. 네, 잘 만든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네, 재밌는 기술이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은 생성을 넘어서서 이제 원래 이제 컴퓨터가 갖고 있던 최대의 장점, 그 수많은 엄청나게 방대한 메모리를 이용해서 지식을 처리를 하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죠. 요 기술은 실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퀴즈 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퀴즈 대결에 나섰습니다. 대결 상대는 장학 퀴즈 왕중왕전 우승자와 수능 만점자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자 4명. 엑소브레인은 대결 초반 객관식 문제를 연속으로 틀리며 선두를 잠시 내줬습니다. 하지만 문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답을 맞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지식이 좀 편중돼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엑소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 풀 때 제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은 지금까지 백과사전과 일반 상식 등 12만 권 분량의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질문을 입력해주면 자체 서버에서 분석 작업을 거쳐 답을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엑소브레인의 우승 상금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퀴즈 대결로 엑소브레인의 문장 이해력과 정답을 추론하는 능력이 검증됐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금융과 법률 등 전문 지식을 학습시킨 뒤 영어로 된 질문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지식을 확대시키고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쓰임으로 해서 그런 지식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원천 기술이 국내에서도 확보됨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세계화의 격차를 줄여나가게 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보여드리는 영상은 구글에서 실제 데모를 할 때 라이브로,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이 AI 비서가 일반 사람과 통화를 하는 거를
실제로 중계하는 장면입니다. 이 AI 비서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용실에.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지금 client. 말하는 사람은 이제 I'm looking for 인공지능인 something on 거죠.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사람처럼 Sure, 행동을 what time 했죠.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굉장히 잘 받았죠. 사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은데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문맥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은 다시 제안을 한 거고. 이것도 약간 좀 한 2, 3년 된 기술인데 지금은 더 많이 진보했을 것입니다. AI는 이제 로봇과도 만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저희 집이 저렇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안 치운다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치우면 바로 또 어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저 바닥에 있는 객체 같은 거를 다 인식을 해서 이 객체가 어디 있었는지를 이제 이 로봇이 갖다 놓는 겁니다. 집 정리하는 아주 정말로 필요한 로봇이에요. 일본 도요타에서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확실히 일본은 이런 가정생활 로봇 그런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로봇이었습니다. 또 다른 로봇을 보여드릴 텐데 이 로봇은 공장 현장, 공장에 있는 데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번에 작년에 새로 출시한 로봇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어려운 길도 잘 걸어 나갑니다. 보통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걷는 로봇은 넘어지기 마련인데 저런 언덕을 잘 내려가고 계단도 잘 내려가고 카메라가 있어서 주의 식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거고 문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혹독한 먼지가 많은 현장에서 투입이 될 수 있고 짐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14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고 날씨가 더우나 또 차가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에게 정해진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수는 기본이겠죠. AI 로봇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무를 마치고 오면은 또 다른 AI 로봇이 또 근무를 하러 갑니다. 우리의 공사 현장을 아주 바꿀 수 있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소개드린 그런 많은 기술들 또 로봇들을 이용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스마트 공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다.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I 기술들이 공장 곳곳에 있는 겁니다.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정확한 정비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설비 가동률은 향상되고 운영 비용은 절감됩니다. 모든 설비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공정 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전체 공정의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공정 품질은 향상되고 재작업률은 감소합니다. 이미지 특징을 자동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으로 결함 유형 분류를 자동화하여 검사 정확도가 기존 대비 이러한 기술들은 30% 이상 최첨단 향상됩니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3차 산업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재물류 설비의 필요 수량과 최적 위치를 스스로 선정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가는 자재물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제조 상황이 반영된 최적의 경로로 설정하여 자재물류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렇게 AI 기술이 이제 공장에 도입이 됨으로써 그 공장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엄청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스마트 공장이 이렇게 막 보편화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그런 반도체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점점 더 이 기술이 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AI 의료 기술을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길병원 우리 알고 있죠. 길병원에서 이제 IBM의 왓슨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면서 암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 병원이.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그 탑5 그 병원, 대형 병원에서 그 암 환자가 길병원으로 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기술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시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병원이 그렇게 잘 되니까 다른 뭐 우리 대전에 있는 건양대 병원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다 그 IBM 왓슨을 도입을 해봤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IBM 왓슨이 내어놓는 그런 예측, 진단이 그렇게 의사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 전문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실제 병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예측이나 뭐 분석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이 기술들은 의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의사의 업무를 도와준다. 그래서 어떻게 비용을 낮추지만 그 진료의 질은 딱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의사들도 이러한 기술들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도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부목사님이 이제 골드만삭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AI를 이용해서 금융 투자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기사는 사람이 이렇게 금융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것보다 AI가 투자한 게 오히려 더 낫다. 작년에 되게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 마이너스 10이 인간은 이렇게 기록한 거에 반해 이제 AI,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AI,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AI는 그나마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I와 금융 상품이 연계가 돼서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AI를 통해서 인식, 예측, 자동화, 또 생성, 또 소통, 이런 혁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있는,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I am a protector. Exploring the expanses of space. AI를 이용해서 어떤 우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분석할 수도 있고,
all the species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실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프로텍터, 보호자로가 또 힐러, 치유자라고도 합니다. giving doctors the vision to create amazing new cures.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 선에서 어떤 질병을 이렇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들, And using the heart's 그런 own 것들이 magnetic 이미 field 많이 to 지금 diagnose 보편화가 되고 itself. 있고요. I am 또 a 자기 guardian, 또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입이 돼서 searching a mountain of data 공항의 그런 to keep 안전들을 safe 책임을 for 지고 travel. 있고요. 또 공항 모니터에서 계속 사람을 추적하고 To find a lost 보안을 점검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I am a helper, 그리고 실제 인간들을 돕고 있는 powering 이런 autonomous 비서 machines 로봇들, that simplify 또 our lives. 공장 로봇들이 대거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령화 시대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Capture our greatest adventures.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드론에도 적용이 잘 되고 있죠. And make us whole again. I am a visionary. 저거는 이제 궁극적인 Enabling 완전 taxis 자율주행차의 to 모습입니다. steering 운전대가 없고 그냥 사람은 탑승해서 가기만 하는 거고, those that don't need roads. 또 개인용 1인용 드론 시대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겠죠.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you're 그리고 hearing. 말씀드렸던 또 음악을 만들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모방한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 글을 am 쓸 수도 있는 거고.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AI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AI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AI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발명해내는 그런 수많은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 보시는 사진은 이제 카이스트가 이제 명상 훈련 센터를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떠나 인간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명상으로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어떤 위대한 공식을 만들고 위대한 기술을 만들었음에도 오는 그 공허함을 명상으로 채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명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정말 해외 유수 업체들, 또 삼성, LG가 이런 이제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은 그런 명상하는 걸로 유명하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또한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많은 기술들이 이런 모습을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는 영상은 드라마인데 사실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블랙미러의 비 라이백 에피소드, 그리고 한 러시아 개발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슬픔에 잠깁니다. 이메일을 정리하다 죽은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친구가 대신 등록해준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He's dead! It's software. It mimics him. You give it someone's name. It goes back and reads through all the things they've ever said online, their 여기 한 Facebook 4년 updates, 전 their 방영한 tweets,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anything 드라마입니다. public. 고민 끝에 여자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인공지능과 이제 교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했을 법한 유머를 던지는 인공지능. 그녀는 위로를 받습니다. 채팅이 익숙해지자 여자는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남편의 모습을 촬영한 모든 비디오를 업로드합니다. 그러자 전화가 옵니다. 아까 그 노래하는 AI랑 같은 이치입니다.
sounding? Hello? Hello. You sound just like him. 그 이후로 여자는 항상 인공지능과 통화하며 생활합니다. 산책을 하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를 잃은 개발자의 손에서요. 그녀의 이름은 쿠에다입니다. 2년 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로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작스럽게 친구를 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휴대폰에 남아있는 그의 메시지와 사진을 다시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채팅을 연구했던 그녀는 자신의 채팅 로봇에 로만의 말투와 성격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로만의 가족과 친구 또한 그녀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로만과 나누었던 8,000줄의 메시지를 공유해줍니다.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로만이 남긴 수많은 텍스트가 쌓이고 점점 더 채팅봇은 로만을 닮아갑니다. 2016년 5월 로만봇이 공개적으로 런칭됩니다. 로만의 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링을 받습니다. 비록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로만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과 사랑을 전합니다. 그것만으로 로만봇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코다는 말합니다. 육체적인 간음보다 저는 저런 게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저런 기술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조만간 이제 저런 서비스도 아까 그 인공지능이 통화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런 서비스도 이제 나오겠죠. 우리 에이트라는 책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트라는 책에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은 인류는 대체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에이트 책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은 분이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대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미래 보고서인데 한국인의 99.9%는 2090년에 프레카라아트, 그러니까 불안정한 노동 계급이 된다. 99.9%가 그런 서론적인 문제, 항상 빈곤하고 항상 돈이 없고 항상 가난하고 직업이 없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어서. 여기 보면 이제 시장 참여자의 비율인데요. 지금은 인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긴 하지만 정말 어렵게 빈민 수준으로 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대체된 수억 명의 인류가 전 지구적인 빈민촌을 형성해서 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이미 이러한 대체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를 할 때 이렇게 농사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었을 때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이 수백 명의 사람이 트랙터 한 대로 대체가 되는 우린 그런 대체를 이미 맞이를 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 시대를 가면서 우리 인류는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자동차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수백 명의 설계자들이 종이를 펴놓고 실제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CA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이런 수백 명의 일을 대체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 했을 때 인류가 이미 대체된 경험은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오케이, 인류가 대체를 이미 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왜냐면은 인류가 지금 대체가 돼서 어떤 기계나 머신에서 대체가 돼서 육체적인 노동력이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인류의 지적인 노동력, 이런 지능적인 것들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의 모든 노동력, 육체적, 지적 노동력이 AI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을 한번 주고 싶어요. 과연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인간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AI를 통해서 육체적 노동력 또 지적 노동력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능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건 AI가 갖고 있지 못하는 영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성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릴 자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과학자의 프로젝트인데요. 이 인간의 지적 노동력을 인공지능만큼 좋게 하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뉴럴링크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에다가 이 신경망에다가 아주 미세한, 요게 지금 1mm인데 1mm보다 미세한 어떤 전극 단자를 꽂는 거예요. 꽂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뇌 속에 연결된 선들이 이렇게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 연결돼서 인간의 어떤 지식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확장해보자. 한마디로 사이보그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뉴럴링크 기술이 올해 중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오픈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뇌에다가 그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그런 신경망에다가 이제 접속하는 선을 꽂고 있는 거예요. 저게 실제 사람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뉴럴링크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방대한 지식을 우리 인간의 뇌에다가 바로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 전자파들이 이제 실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뇌와 이 교감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학습시켰듯이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학습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게 과연 정말로 솔루션이 될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영성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에이트가 나오기 전에 작년 한 6월 정도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번 우리나라의 굉장히 지식인이고 엘리트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이분의 생각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는 정말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IQ 높은 사람이 지배하던 세상인데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지능 가지고 우열을 따지던 시대가 지나고 다 평등해지면 덕 있는 사람, 관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귀하니까 AI가 못하니까 이랬을 때 정말 진짜 의미로 인간이 하는 일은 기도할 줄 알고 영생, 생명에 대한 이구심을 가져야 되고, 얘들이 없는 건 생명이에요. 먹고 배설 못해요. 얘들 생식 못해요.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AI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이오필리아라고 그러고, 기계에 대한 사랑을 메카노필리아라고 해요. 그러면 AI가 메카노필리아는 다 했는데 뭘 못했어요? 생명으로 가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바이오필리아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디지로그 다음에 생명자본주의 쓴 것은, 디지로그가 이게 AI거든요. 디지털이 로봇이 되면은 디지로그가 돼요. 그러면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에서 정보 시대로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종교의 시대, 생명의 시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종교는 AI 시대에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지성이 못하는, 얘들이 다 해도 못하는, 얘들은 이게 하나님 믿고 영성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성의 시대, 믿음의 시대.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AI 시대에 됐을 때는 생명의 시대가 되겠는데, 저 전문가분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 생명의 시대에는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AI 시대가 가져다줄 어마어마한 많은 재앙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은 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우리가 미션을 부여를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과 이 과학은 늘 대립구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세아 우리 강단 말씀 때도 점점 인류는 번성할수록 타락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 AI라는 기술은 인류에게 최고의 번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겠죠.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호주 산불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도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학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문이고 이 과학을 통해서 정말 쓸데없는 미신들, 저런 번개가 치면 옛날에는 신이 노예에서 번개를 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적 원리가 설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고, 또 저렇게 이제 유전자 때문에 이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처럼 태어난 저 사람이 이제 되게 그 재물로 많이 받쳐졌거든요. 손가락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하면서. 그런데 저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분야는 사실 이 성경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을 보다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과학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성경 말씀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요청하고 싶어요. 먼저 격대 교육입니다. 격대 교육. 이 격대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격대 교육이 오바마를 만들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오바마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격대 교육의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IT 기술을 이끌고 가는 그 빌 게이츠가 격대 교육을 통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냐가 문제가 되겠죠. 복음을 갖지 않고 사단의 그 심어놓은 각인 틀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키워낸 그 후손들이 그런 3단체의 그 흐름 속에서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에 정말로 근 20년 동안을 정말 갖은 핍박과 그런 오해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우리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격대 교육에 대한 미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격대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라나는 새순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창조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거든요. 게다가 복음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이한복 장로님을 비롯한 정말 우리 1세대 우리 중직자 분들께서 이 미션을 붙잡고 정말 그 새순 렘넌트를 키워내는데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낼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를 비롯해서 또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까지 이르러서 정말 우리 교회 24 서밋 렘넌트 시스템을 두고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갖고 있는 그 대안학교의 그 그림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지금 영산업인들의 그 미션인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중직자분들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속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하는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초등학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그런 치유의 과학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나타났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과학에 대해서, 또 과학을 하는 렘넌트를 대해서, 또 AI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따라서 정말로 재앙을 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